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슬공언니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글로벌 경제 감각을 관리해드리는 정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경제 공부하는 최유정입니다. 네, 사랑하는 쓸공님들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죠? 네. 예, 벌써 10월이네요. 그러니까요. 올 초에 2024년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다라면서 언급을 했었는데요. 맞아요. 대통령 선거 때문에 우리 주식시장과 경제가 어떻게 될지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자. 네. 이런 네. 이야기를 했던 거 기억이 나네요. 그렇죠. 그런데 벌써 그 선거가 다음 달이에요. 어머머머머머. 그래서 오늘은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가 주식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관련 주제에 대해 The New York Times 2024년 8월 23일 기사가 있어서 참고합니다. 네. 자, 트럼프는 자신의 경제정책이 성공적이어서 본인의 임기 동안 미국의 주가가 올랐고 미국인들이 부자가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예, 트럼프는 또다시 주식시장을 선거운동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제일 이제 관심을 가지고 또 이제 자기의 업적으로 생각하는 게 경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이제 선거운동에 이 내용도 쓸 것 같은데요. 네. 우리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 기업의 평균 주가를 의미하는 지수가 바로 S&P 500이죠. 네. 근데 또다시 최고치를 갱신했어요. 맞아요. 그러니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안 그래도 주식시장 잘 나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인데, 그죠? 맞아. 자, 트럼프는 올해 초 미국 주가가 올랐을 때 야, 내가 대통령이 되려고 이렇게 출마하니 이렇게 주가가 오른다 라고 말했는데요. 아니 본인이 네. 임기일 때는 네. 뭐 어떻게 정책 방향이 그래서 네. 영향을 줬다라고 네. 할 수도 우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지금 임기도 아닌데 그냥 내가 선거에 나가니까 이렇게 된다는 좀 상식 바뀐대요. 그쵸. 네. 이거 약간 좀 트럼프 성격 닮으신 분들 중에 내가 여행 가면 이렇게 날씨가 좋다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날씨 요정들. 맞아. 약간 이런 느낌인데. 맞아요. 자, 근데 또 한편 트럼프가 주가가 내릴 때는 해리스 때문에 주가가 내린 것이다 라고 또 주장을 합니다. 잘못된 건 남 탓이구나. 그러게요. 자, 주식시장의 호황을 본인의 덕으로 돌리는 거. 트럼프가 자주 사용하는 정치 전략이죠. 네. 자, 하지만 이 주식시장을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것이 단지 트럼프만 하는 전략은 아니래요. 심지어 뭐 지금은 후보를 사퇴하셨지만 네. 바이든도 미국 주식시장이 잘 나가는 것이 본인 덕이다 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이건 저도 이제 뭐 공감이 가는 게 네. 내가 대통령이라도 네. 뭐가 잘 되면 내 탓을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자, 물론 뭐 바이든은 트럼프보다는 주장의 강도가 좀 약하기는 했지만요. 네. 자, 뭐 그렇지만 기사에 따르면 이 월스트리트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생각보다 복잡하다고 합니다. 우리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했잖아요. 네. 그 공부한 대로 네. 주가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지 네. 꼭 대통령이 누구 때문일 것 같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이렇게 쓸공해서 열심히 그 상승과 하락의 원인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대통령 때문이면 대통령만 알면 되는 건데. 맞아. 그렇죠? 여러 가지 주가 상승의 하락 이유들. 네. 그 중에 백악관의 주인이 누구인가도 물론 뭐 포함이 되기는 해요. 네. 자, 하지만 크고 장기적인 주식시장의 움직임은 단순히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주식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자, 대통령보다는 미 연준의 기준금리 정책이나 네. 기업의 혁신,
예를 들면 AI 발전 같은 것들이죠. 네. 자, 이런 것들과 더 큰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쓸공 언니에서도 네. 뭐 기준금리 공부에서부터 시작해서 네. 환율, 뭐 기술에까지 공부를 네.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유명 투자회사 인베스코의 수석 글로벌 마켓 전략가인 크리스티나 후퍼라는 분이 계신데요. 네. 자, 이분의 말씀에 따르면 주식시장과 정치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자, 트럼프와 바이든 두 전 대통령들 모두 그들의 임기 당시에 주가가 올랐다고 해요. 그렇구나. 네. 워낙 그 최근 10년간 네. 뭐 미국의 S&P 500 지수가 네. 쭉 우상향했으니까요. 네. 그럴 수도 있었겠네요. 맞아요. S&P 500 지수가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 후 대략 50%가 올랐다고 해요. 오, 많이 올랐네요. 그쵸. 네. 이 소식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기뻐할 소식인데요. 네. 하지만 트럼프 임기에도 역시 S&P 500이 올랐었습니다. 자, 트럼프가 백악관에 들어올 때와 나갈 때 시점의 지수를 비교하면 70%나 상승을 했다고 해요. 아, 그렇구나. 그럼 어쨌든 뭐 미국 주식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네. 지금까지 아주 수익이 좋겠는데요. 그쵸. 올해 상반기에 S&P 500 지수가 15% 상승을 했는데요. 네. 자, 이것은 한 명의 정치인의 영향이었다기보다는 AI 붐 때문이었죠. 그렇죠. 예, 이제 트럼프는 본인 덕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정치적으로 특정 후보의 당선 가능성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 방송 118화, 119화에서도 다루었던 8월 초 대량 매도 사태, 셋오프 사태 기억하시죠? 네, 기억나요. 예, 자, 이때 주가 하락은 일본과 미국의 중앙은행이 금리 정책을 변경한 것,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엔캐리 트레이드의 수익성이 떨어졌기 때문이었죠. 맞아요.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네. 뭐 많이 일어났다라는 네.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렇죠. 자, 놓치신 쓸공님들 118, 119화 꼭 들어보시고요. 네. 자, 혹시 주가지수 또 모르시는 쓸공님들 50-1화 들어보세요. 아, 이거는 진짜 여러 번 반복해서 꼭 들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에피소드인데. 네. 아유, 우리 정주행 하시는 또 쓸공님들 살짝 조금 지겨우실 수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 8월 초에 주가가 하락했을 때 공화당에서는 해리스 후보가 대선 레이스에 들어오니 주가가 떨어졌다. 라고 주장을 하죠. 아이고, 갑자기 그 오비락이라는 사자성어가 떠오르네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는 말이 생각나는데요. 그러네요. 너무 공화당에서 네. 억측으로 네. 원인과 결과를 잘못 연결시키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죠. 8월 초 주가 하락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네.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이제 복잡한 주식 거래 관행이 원인이었잖아요. 맞아요. 자, 아이고, 여러모로 까마귀가 많이 오해를 사네요. 그죠? 억울하겠다. 이게 배가 떨어져도 까마귀 탓이고 시체가 있어도 까마귀 탓이고. 그러게. 미국 주식시장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네. 자, 트럼프 암살 시도와 바이든 후보 사태, 이 사건들이 투자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기는 했어요. 맞아요. 네. 하지만 MUF 증권의 미국 거시 전략 수장인 조지 곤 캘브즈는 자, 지금 주식 시장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정치적인 이슈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네요. 예, 맞아요. 물론 백악관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죠. 그렇죠. 예, 하지만 그보다도 주식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상장사들의 수익성이라고 합니다. 자, 쉽게 말하면 주식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돈을 잘 벌어서 투자자들에게 이윤을 가져다 줄 것이냐가
주식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펀더멘털이 중요하다라는 거네요. 네. 이 부분은 사실 제 에피소드 117화에서 소개한 책 투자에 관한 생각에도 나오는 내용이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 저자인 하워드 막스는 주가에는 투자자의 심리가 반영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맞네요. 이게 책 속에 다 진리가 있는 거야. 맞아. 그 하워드 막스의 책에서도 주가에는 누가 대통령인지가 반영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투자자의 심리가 반영된다.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투자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을 합니다. 투자 판단을 할 때 대통령의 정책이 최고로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라고요. 자, 그 이유는 대통령의 정책은 입법 과정에서 물타기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물타기가 된다고요? 네, 이 물타기가 영어로도 똑같이 water라는 물을 주다라는 동사를 써요. 그래요? 네, be watered. 미국과 우리나라가 거기서 거기네요. 똑같죠? 네. 자, 주식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예를 들어서 자, 어떤 후보가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100% 전기차로 바꾸겠습니다라고 공약을 했다고 쳐요. 네. 자, 그런데 입법화 될 때에는 50%로 물타기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말 바꾸기. 예.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봤더니 네. 조금 양보해야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맞아. 이게 선거운동 때는 이제 표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루기 어려운 좀 과한 목표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네요. 이거는 뭐 결혼할 때 남자분들도 많이 하시는 이야기죠. 결혼 공약들. 예, 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해줄게,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거도 있잖아.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한 방울도 안 묻힌다고 했잖아. 그치. 그런 실수도 식으로. 안 할 순 없잖아. 그치. 뭐 이런 거와 비슷한데요. 맞아요. 이렇게 과한 목표를 제시하기 때문에 이제 입법화 될 때는 물타기가 된다. 네. 그리고 그 정책이 입법화된다 해도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지도 확실하지가 않다. 심지어는 처음의 의도와 반대 효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공약만 보고 야, 이번에는 주식을 요걸 사야겠다. 이 사람이 되면 이게 오르겠지. 이렇게 판단하는 건 위험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가봐야 아는 거죠. 맞아요. 물론 이제 대통령이 누가 되냐에 따라 특정 섹터, 특정 산업 분야는 조금 직접적으로 반응을 하기는 해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선거철에 모 후보가 당선 시 주가 상승 예상되는 테마주, 이런 경제 뉴스 선거철 되면 많이 나오죠? 맞아요. 네. 테마주 진짜 많죠. 네, 맞아요. 이게 이제 요런 주들은 정치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주들만 골라서 보여주는 것인데. 저도 이제 선거철이 되면 네. 뭐 유튜브든 어디에서든 네. 이런 주식들이 집중적으로 소개가 되니까 네. 마치 어떤 대통령이 당선되는지가 네. 주가에 그 주식시장에 네.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마치 배팅을 하듯이 뭐 어떤 후보가 될까 막 이렇게 관찰하다가 선거 전에 미리 주식을 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예, 하지만 이렇게 뭐 당선 결과와 관련이 있는 주식들은 일부일 뿐이고 주식시장 전체는 어떤 대통령이 당선되는지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맞아. 이거 테마주로 성공하신 분들도 있지만 네. 자칫 잘못하면 정말 큰 손에 있기가 정말 쉬운 그런 주식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거는. 자, 물론 뭐 정치적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주식 시장에 영향을 더 끼칠 때가 때때로 있기는 합니다. 네. 자, 가장 대표적인 지난 트럼프 임기 때인데요. 지난 임기에 트럼프가 당선되었을 때 주가가 올랐었죠. 네. 예, 자, 이것은 법인세 인하에 대한 기대로 기업의 수익성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됐기 때문이에요.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투자자들이
기업의 수익 증가가 예상될 때 주가가 오른다고 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 당시에 투자자들의 심리는 어땠냐면요. 트럼프가 당선되었으니 앞으로 법인세, 즉 기업이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 내는 세금이죠. 네. 자, 이 법인세가 내려가겠구나 공략을 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기업이 세금을 덜 내기 때문에 남는 돈이 많아지겠구나. 즉 어려운 말로 기업의 수익성이 강화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비용이 줄어드는 거니까. 네. 그렇게 되면 기업이 남는 돈이 많아질 테고 네. 남는 돈이 많아지면 네. 주주에게 배당도 더 많이 해줄 수도 있을 테고요. 그죠. 네. 아니면 기업 성장에 더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그죠. 네. 이런 기대 심리로 주가가 잠시 올랐었습니다. 네. 자, 이때는 뭐 트럼프 때문에 오른 게 맞기는 맞죠. 그렇죠. 예. 네. 하지만 이제 올해 초 2024년 주가가 오른 것도 자신의 덕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지. 대통령도 아니잖아. 네. 지금 정치적인 어떠한 영향력도 네. 크게 이제 입법으로는 할 수 네, 없잖아요.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이런 트럼프의 주장에 대해서 이제 유명 자산운용사의 이제 전략가가 다음과 같이 반박을 합니다. 과거의 감세 정책이 성장 전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은 맞다. 즉, 그 당시에 트럼프가 주식시장에 영향을 준 건 사실이다. 네. 하지만 그때조차도 법인세 인하로 인한 기업의 수익 증가는 1년밖에 유지되지 않았다라고 반박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법인세 인하로 수익성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네. 뭐 그 기업 자체의 펀더멘털이 좋아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쵸. 이 영향이 뭐 오래 가지는 않았다 뭐 이런 네. 얘기네요. 우리 열정 씨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너무 유식해 보이신다. 진짜 전문가 같아. 아, 주식 그 방송에 나와서 네, 주식 방송 전문가 같다. 아, 너무 웃긴다. 이제 주가가 크게 움직였던 예를 한번 또 살펴볼게요. 네. 혹시 정치와 혹시나도 관련이 있었나? 네. 자, 2020년 주가가 급격히 하락했죠? 네네. 네, 자, 그것은 팬데믹 때문이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 후로 급격히 주가가 회복이 되었는데요. 네. 자, 이것은 정치권의 영향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미 연준에서 금리를 조정했기 때문이었죠. 네, 미 연준은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네. 역시 대통령이 영향을 주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팬데믹 때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네. 주가가 오른 것이 금리 조정도 있었지만 네. 더불어서 이제 정부가 그 수조 달러 규모의 구제 금융을 실시하기도 했잖아요. 네. 그럼 그 덕도 있지 않나 싶거든요. 네, 그렇죠. 네. 구제금융을 했죠. 네. 나라에서 이제 돈 쓰라고, 예, 돈을 많이 풀었죠. 맞아. 그래서 이제 미국인들이 그 돈으로 생필품도 사고, 주식도 사고, 그랬으니 주식이 올랐던 거죠. 맞아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부가 패닉에 빠진 시장을 빠르게 되돌려 놓았어요. 원복을 시켰죠. 네. 자, 그런데 이런 구제금융은 트럼프 그리고 바이든 두 행정부 둘 다 실시한 거예요. 특정인이 대통령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죠. 그렇죠. 예, 뭐 이게 위기 상황이었으니까. 그렇죠. 위기 상황이니까. 누구라도 했겠죠. 그죠. 네. 뭐 나라도 그랬겠다. 내가 대통령이어서. 대통령 될 일은 없지만 통상의 대통령이라면 그랬겠지. 그치. 그죠? 맞아. 예, 자, 뭐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정책이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뭐 복잡한 방식으로 긴 시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은 단순히 정치라는 요소 하나보다는 성장에 대한 기대 심리와 인플레이션이 시장 성과에 더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이게 트럼프나 바이든 선생님이 들으시면 참 네. 섭섭한 이야기네요. 그러게요. 우리 덕분이 아니야 이런 거잖아. 그러네. 뭐 우리는 철저히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니까요. 네. 예, 자, 한 글로벌 투자 전략가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네.
자, 선거가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네. 하지만 주식시장에 대한 잠재적 영향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성장과 인플레이션에 집중해서 살펴보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주식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는 기업과 경제의 성장과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경제학에서 네. 가장 중요한 두 요소잖아요, 사실. 예, 맞아요. 그래서 항상 경제 뉴스를 봐도 네.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이라는 이 두 가지 지표에 대한 이야기가 네. 계속 나오는 것이고요. 맞아요. 어릴 때는 이 의미를 모르겠더라고. 왜 저렇게 저 숫자를 맨날 얘기해 주냐.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네. 그게 뭐 2%든 3%든 뭐 늘 알려주잖아요. 네. 참 방송국이나 언론사에서 쓸데없이 전파 써가면서 그런 정보를 알려주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죠?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대한 중대한 정보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마치 날씨처럼 지금 몇 도니까 이런 뭐 옷을 더 따뜻하게 입어야겠다. 아니면 비가 오니까 우산을 가져 나가야겠다. 그런 것처럼 그런 숫자를 알려주는 거죠. 그치. 네. 이 숫자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경제 이 생활에서 네. 성공할 수 있는 거고 네. 아니면은 그냥 도태되는 거고요. 네. 아니면 네. 저걸 왜 알려주나 이런 거지. 맞아. 이 전문가가 대통령들과 주식시장 사이에 통계학적인 관계를 연구해왔대요. 그래서 이제 결과를 봤더니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와 주식시장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약하다고 하네요. 데이터로 증명을 하셨구나. 예. 자, 이렇게 전문가들은 대통령과 주식시장에 큰 관계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사실 하나가 있는데요. 네. 이게 참 재밌어요. 이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네. 자, 대개는 S&P 500 지수가 선거 전에는 떨어지고 선거 후에는 오른대요. 아, 그래요? 네, 재밌죠. 저는 반대로 생각했어요. 오히려 선거 전에는 이제 네. 그 표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네. 정부에서 돈을 조금 풀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 풀린 돈 때문에 주식시장은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반대였네요. 네. 자, 그게 이제 열정 씨 말씀이 이 전체 기간에 길게 보면 맞는데 선거 딱 한 두세 달 직전 그때는 떨어진대요. 딱 지금이네요. 네, 두세 달 맞아요. 직전? 지금이에요. 그래서 이 바이든 지난 정부 때를 한번 보면요. 네. 자, 바이든이 당선되었을 때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2020년에 선거 두 달 전에는 지수가 하락을 했었고요. 네. 선거 후 11월에 10% 상승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 바이든 때만 그런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네. 2016년 케이스도 봅니다. 자, 그 당시에 트럼프가 당선되기 3개월 전 기간 동안 이 S&P 500이 살짝 하락을 하고 있었대요. 네. 그런데 트럼프가 당선된 후 3% 넘게 상승을 합니다. 두 대통령 모두에게서 같은 현상이 일어났네요. 네. 재밌네요. 그죠. 이거 갑자기 백종원 쌤의 말씀이 생각나네. 재밌다. 이게 비슷한 건가? 성대모사 하시는 거예요? 네. 웃긴다. 네. 네. 자, 왜 이런 재밌는 현상이 나타나는지. 네. 그죠? 궁금해요. 그죠? 네. 자, 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요. 투자자들은 이 불확실성을 싫어한대요. 그래서 선거 직전 몇 개월 전에는 주식을 잘 안 산대요. 누가 될지 모르니까. 네. 이게 정권이 바뀌면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그치. 자, 그래서 선거 결과가 나온 후에, 즉 불확실성이 사라진 후에 누가 당선됐는지와 상관없이 네. 주가가 상승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때는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어쨌든 한 방향으로 나갈 거다라는 게 결정되니까 맞아요. 이때는 이제 주식을 다시 사기 시작하는군요. 예.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누구냐와 상관없이 상승을 한다. 선거 직후에. 그렇구나. 예. 자, 정치와 주식시장에 대한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자, 정부가 정치적으로 분열이 되어 있을 때, 즉
양당 간의 대립이 심할 때 주식시장이 더 호황이라고 하네요. 이것도 좀 색다른 의견인데요. 그죠? 보통 정치가 안정되어야 네. 경제도 성장하면서 이제 주식시장에도 좋은 게 아닌가요? 맞아요. 그게 일반적인 사실인데 네. 오히려 양당 간의 대립이 심할 때 주식시장이 호황인 이유. 자, 그 이유는요. 하원이나 상원에서 대립이 심하면 법안에 대해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양당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면 네. 법안이 통과되기 어렵기 때문에 정책이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책의 변화라는 변수가 약해지면서 예측이 쉬워져서 베팅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이것도 한마디로 불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네. 불확실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이게 안정이 된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만큼 정말 이걸 보면 월가의 전문 투자자들은 불확실성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느낄 수 있죠. 나랑 예. 공통점이 있네요. 이 전문 투자자들과. 그죠. 월가의 전문가들과 열정이 어떤 평행이론. 평행이론. 공통점이 많은데. 네. 자, 또한 하나의 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네. 비슷한 의석을 차지하게 되는 경우 역시 팽팽한 대립 때문에 정책 추진이 어려워지죠. 그렇죠. 자, 그러면 또 배팅이 쉬워집니다. 만약에 하나의 당의 의석을 압도적으로 휩쓸었을 경우에 정책 추진이 팍팍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예. 의견이 모아질 테니까. 그죠. 어떤 법안에 대해서 과반수를 넘기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은 좋은 면도 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책이 빨리 바뀌기 때문에 어느 쪽에 베팅을 해야 할지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즉 어려운 말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거죠. 그렇죠.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 불확실성. 그렇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당이 많은 의석을 휩쓸어 갈 경우 투자를 덜하게 되면서 주식시장이 위축되게 된대요. 이것도 진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관점의 어떤 접근이네요. 그렇죠. 네.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자, 이에 관련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펀드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네. 자,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하나의 정당이 상하원 의석을 압도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테일 리스크 중에 하나다라는 대답을 했다고 하네요. 테일 리스크요? 네. 이게 좀 어려운데 어떤 용어인가요? 그죠. 네. 이 테일 리스크 어렵네요. 네. 자, 이 테일 리스크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꼬리 위험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게 자주 쓰이는 경제 용어라니까 꼭 알아두세요. 네. 테일 리스크는 발생할 확률은 낮지만 한 번 발생하면 극단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큰 영향을 미치는 위험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지진이라고나 할까요? 예, 잘 일어나진 않지만 내진 설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한 번 일어나면 큰일 나는 거. 그치. 예. 맞아요. 자, 그래서 확률 분포 그래프를 보면 이 언덕처럼 생겼잖아요. 그렇죠. 정규분포. 예, 정규분포. 이 그래프의 언덕에서 바닥에 가까운 부분 있죠. 네네. 예, 그 부분이 이 꼬리처럼 생겨서 예, 그 부분이 발생 잘 안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꼬리처럼 생겨서 꼬리 위험이라고 부른대요. 양 극단을 말하는 거네요. 네. 그러면 이제 아까 그 당이 압승을 하면 네. 정책 추진이 빨라져서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니까 네. 이 압승할 그 기회는 적잖아요. 네. 그러니 테일 리스크가 크다라는 거가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정책이 너무 빨리 바뀌면 주식시장이 불안해지는 테일 리스크가 있다. 예.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하지만 뭐 심지어 주식시장이 안정되었을 때도 주식시장이 예상과 다른 결과를 보여주기도 한데요. 맞아요. 네. 주식시장 진짜 예측하기 너무 어렵고 맞아요. 또 예측을 한다 해도 네. 결과가 막
상반되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맞아요. 정말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네. 자, 전통적 에너지차, 즉 석유차 기업의 주가가 트럼프 정권과 바이든 정권 중 어느 때가 높았을까요? 생각을 좀 해볼게요. 네. 바이든 대통령의 대표 정책이 친환경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반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네. 전통 석유 기업을 지지하니까 네. 당연히 트럼프 정권 때 석유차 기업의 주가가 높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렇죠. 네. 저도 그렇게 예상했거든요.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땡. 땡. 자, 사실 그 반대예요. 아, 그래요? 네, 바이든 정권 때 석유차 기업의 주가가 높았다고 해요. 상식적으로 바이든의 정책은 전기차 중심의 어떤 친환경 정책이라서 바이든 정권 때 석유차 기업의 주가가 떨어졌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반대의 결과라니까 의외네요. 그렇죠. 네. 클린 에너지 기업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친석유파인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 의외로 클린 에너지 기업의 주가가 더 높았습니다. 이래서 그 일론 머스크 형님이 트럼프 지지자인가 봐. 아, 그렇구나. 그러네. 맞아요. 이유가 있었네. 그러네요. 진짜 이 주식시장에 절대 법칙이란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절대 법칙이 없다는 것이 절대 법칙 아닐까요? 맞아. 아무도 믿지 마라. 절대 법칙은 없다. 그러게요. 자, 워싱턴 리서치 그룹에 이제 크리스 크루거라는 분이 계신데, 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주가가 상승하면 너무 과하게 대통령 덕분이라고 한다. 반대로 하락을 해도 대통령 탓을 너무 많이 한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랑 크게 상관없다. 네. 그러니까 뭐 탓도 덕분도 아니다라는 거네요. 맞아요. 그 이 말을 들으니까 조선시대가 떠오르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풍년이 들면 이 성분의 덕이다 라면서 이제 칭송을 하고, 맞아. 가뭄이 들면 임금이 덕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했다고 하죠. 맞아. 그래서 임금님들이 막 머리 풀어헤치고 기우제 지내시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가뭄 들면 임금님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그걸로 나를 탓하면 스트레스가 더 클 것 같아. 맞아, 그러네. 맞아. 뭐 하기는 조선시대 백성들이 탓할 대상이 뭐 누가 있었겠어요. 뭐 최고 권력자밖에. 맞아. 그죠? 네. 뭐 심지어 내가 선거로 뽑은 사람도 아닌데. 그죠? 하늘이 내린 임금인데 하늘한테 밑보여가지고 맞아. 비가 안 내리니까. 탓해야지. 뭐. 어쩔 수 없지. 그러네. 그러고 보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최고 권력자는 그만큼 권한도 크겠지만 그에 따르는 책임도 엄청나게 큰 것 같아요. 더군다나 현대는 선거로 치러지기 때문에 맞아. 네, 더더욱 책임이 클 것 같아요. 내가 뽑아줬으니까 책임을 져라 라는 거지. 맞아요. 나의 권리를 이양했잖아. 맞아. 오늘은 정치와 주식시장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는 단기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입니다. 제가 요즘 미국 대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 대선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었고 네. 또 그 결과에 따라서 내 주식에 네. 어떤 영향을 줄지 네. 되게 신경이 많이 쓰였거든요, 사실. 맞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이제 언니 방송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나니까 네. 약간 마음이 편해졌어요. 네. 우리 열정 씨의 불안함이 조금 사라지셨다니 맞아. 기쁩니다. 안정액. 네. 자, 어쨌든 뭐 주식은 가치 투자와 장기 투자가 정석이니까요. 그렇죠. 예. 자, 우리 슬공님들도 일희일비하시기보다는 기업의 내재 가치를 잘 파악하시고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안목과 실력 기르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랄게요. 네. 다 같이 슬공합시다.